안녕하세요. 저희 에듀스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취준생 여러분. 저는 우리 취준생들 여러분들께 취업과 관련된 알찬 정보를 전달해드릴 오정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듀스와 함께 LG그룹의 채용 전형과 필기 전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에요. 이번 시간 LG그룹 채용 특징 및 필기 전형에 대해 알려주실 에듀스 연구원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듀스에서 채용에 대해서 연구하고 취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에듀스 부설연구소의 신병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G그룹의 전반적인 채용 특징과 또 필기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그룹만의 채용 특징이 있나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 유리한 소식이 있을 수 있고 조금은 좋지 않은 소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좋은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예, 보통 좋은 소식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데 일단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은 LG그룹에 있는 여러 계열사를 지원할 수가 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3군데 정도까지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가 있고요. 또 한 2014년도부터 해서 스펙에 대해서 작성하는 란을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학벌이라든지 특별히 이런 것들을 기입하지 않고 3곳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좋은 소식이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나쁜 소식은 뭐가 있을까요? 필기 시험은 다 하루에 몰아서 본다는 거죠. 서류를 모두 다 통과해도 필기시험은 한 곳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내가 3곳을 다 지원해서 3군데를 다 서류 통과를 했어요. 그래도 어차피 시험은 내가 한 군데 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보게 되는 필기시험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다른 일반적인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적성 검사와 유사하게 언어, 수리, 언어 추리 이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LG에서만 좀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도형 추리, 도식적 추리, 그리고 인문 역량 이런 것들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형 추리와 도식적 추리는 매 시기마다, 시즌마다 세부 유형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형 추리와 도식적 추리는 이름이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또 시기마다 유형이 바뀌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혹시 좋은 질문, 예리한 질문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문제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도형 추리나 도식적 추리나 처음에는 최초에 제시되는 도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도형 추리 같은 경우는 이 화살표가 몇 가지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화살표대로 흘러가면서 이 물음표에 들어갈 결과, 도형을 찾는 게 될 텐데 여기서는 이 해당 기호, 화살표의 종류,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색이 조금 다르기도 해요. 한 3가지 정도가 주어져 있는데 이 기호의 규칙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도형과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통해서 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 화살표의 규칙을 찾을 수가 있겠죠. 위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어떤 그 하나의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각각의 화살표의 규칙을 다 적용을 해서 찾아낸 다음에 결과물, 이 물음표에 들어갈 도형을 찾는 게 특징이 될 수 있겠죠. 즉 도형 추리는 주어진 기호의 규칙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될 수가 있겠고요. 주어진 문제가 다음 문제가 이 도식적 추리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여기에서도 역시 처음에 시작은 어떤 도형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결과물로 A와 B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이 해당 페이지에서는 그 규칙을 다 알려주지 않고 있는데 이 도식적 추리 같은 경우는 역시 기호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제에서는 이 화살표의 모양이 다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 각각의 화살표의 규칙을 사전에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화살표, 어떤 기호는 위치를 변화시킨다. 어떤 것은 왼쪽으로 보낸다. 오른쪽으로 보낸다. 위아래로 보낸다. 여러 가지 규칙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도형이 주어져 있고 규칙을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대로 규칙들을 적용해서 결과를 찾는 거 아니야.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시험장에 막상 들어가면 처음 보는 문제, 처음 보는 규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빠르게 찾아지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을 미리 사전에 접해놔야지 시험장에 들어가서 빠르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누구든지 다 동일한 문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다양한 유형, 최신의 유형을 확인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최신의 유형을 비롯해서 다양한 출제 유형을 알아둬야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그 시험지를 받아본 학생들 모두 다 처음 보는 유형인 것은 똑같을 거예요. 뭐 크게 봐서는 같은 유형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은 매번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적이라든지 온라인 동영상 강의나 다양한 컨텐츠들을 통해서 특히 저희 에듀스와 함께 하신다면 항상 가장 최신의 내용들을 반영해서 적용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고 시험장에서 모든 유형을 파악한 유형을 바탕으로 적응력을 가지시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문 역량은 뭐예요? 이름이 조금 생소하네요. 그렇죠. 뭔가 뭐 인문학 이러면 굉장히 뭐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주요 대기업 중에서는 이제 LG에서만 거의 볼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문 역량이라고 해서 한국사와 한자 문제가 각각 10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삼성의 GSAT에서 상식에서 역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했었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HMAT에서 역사 에세이라고 해서 관련된 내용을 뭐 서술식으로 평가하기도 했었고 또 CJ에서도 인문학이라고 하는 내용을 물어보면서 한국사나 역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약간 이슈가 되고 유행처럼 나온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모두 다 그런 해당 내용들이 빠지고 폐지가 되면서 LG에서만 조금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도 일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LG그룹의 필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국사와 한자도 준비를 함께 해야겠네요. 그쵸. 이게 물론 해두면 좋은 건데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한국사와 한자가 LG그룹은 뭐 시험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기업에서는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적성검사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영역부터 준비를 할 거냐,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할 것이냐는 각각 준비하시는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뭐 언어나 수리는 다 완벽하게 끝나 있어 하면은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건데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직무 적성 검사 준비에 있어 사전 준비와 미리 유형을 접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업별 직무 적성 검사의 특징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가셔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훌륭한 시험을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에듀 채널의 오정원이었습니다. 신병창이었습니다.